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강은하입니다. 면접 준비 로드맵에 관련한 시리즈 강의 함께 하고 계시죠? 오늘은 면접 준비 한 달 전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면접 준비 로드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서류 전형부터 면접 보기 한 달 전까지 가장 많은 심장의 쿵쾅쿵쾅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는 강의 시간 오늘도 민수경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수경입니다. 네, 저희가 서류 전형부터 계속 쭉 살펴봤고 저학년을 위한 로드맵 그리고 졸업학년을 위한 로드맵 살펴봤는데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쭉 핵심을 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르쳐드릴 내용은 그동안 지나갔던 길 중에 가장 최적화된 길을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갈 수 있을지 제 시간 안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가장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런 최적화된 면접의 준비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면접 이미지 메이킹 3강이라고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왔는데요. 첫 번째 학생들이 면접 때 뭐 입고 가야 되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면접 이미지 메이킹은 복장 위주의 간략한 내용만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따로 녹화해서 방송이 나갔었던 면접 이미지 메이킹 3강을 보시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냥 기성복을 그대로 95, 100, 105 이렇게 사서 그대로 그냥 입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색깔 톤도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또는 더 자신감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색채 효과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기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을 한번 간단히 먼저 바로 살펴볼게요. 짙은 남색 투버튼 수트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여러분께서 모의 면접을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 은갈치 색깔 안 되겠다. 나 혼자 튀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도 어떤 학생 한 명이 굉장히 밝은 회색을 입고 왔어요. 거의 예복 수준의 밝은 색을 입고 와서 제가 왜 이 색깔을 선택했나요? 라고 했더니 체구가 좀 왜소하고 마르고 작은 키의 학생이었는데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회색이 이유였나요? 팽창색이라서 본인이 커 보이고 싶어서 입었다고 하는데 더 많이 튀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커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신뢰감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부분의 그런 유니폼에서 사용하는 짙은 네이비 색깔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너무 어두운 검정색은 부장님 상 당하셨을 때 그때 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도 입으실 수 있으려면 남색과 검정의 중간 정도의 짙은 네이비 색깔을 선택하시고 투버튼을 입으세요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이렇게 자켓을 입지만 여성복 같은 경우는 푸르기도 하고 또 단추를 채우기도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앉아서 면접을 볼 때 반드시 윗버튼 잠급니다. 네, 잠그고 입으셔야 여러분이 단정함을 더 배가시키실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맨투맨 티셔츠 입을 때와 달리 사회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윗버튼은 잠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이트 셔츠를 입는 것이 좋은데 저 정말 많이 보거든요. 유행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누구 남성 배우를 따라서 자꾸 체크무늬 이런 거 입으시는데요.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체크무늬를 선택을 하면 얼굴 빛이 잘 살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미지 메이킹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패션학을 연구하신 분들도 말씀을 하실 때 저희도 오늘 약간 이렇게 화이트에 아이보리에 반사판 효과를 가지려고 이너를 입었는데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도 딱 V존만 보이기 때문에요. 또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화이트에 깔끔한 윗무늬 셔츠를 입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화이트 셔츠를 입는 이유는 넥타이에 파란색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로고가 없는 깨끗한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파란색을 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아주 짙은 명도나 채도가 높은 파랑이 어울리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하늘빛에 가까운 색깔이 어울리시는 분도 있는데요. 나는 지나가다가 여학생들이 막 따라옵니다. 이럴 정도의 하얗고 고운 피부가 아니시면 가급적 좀 옅은 색깔을 권하시는 게 여러분의 얼굴빛이 좀 어둡거나 붉은 쪽에 가깝다면 좀 상쇄시킬 수 있고요. 얼굴이 마찬가지로 약간 붉은 편이고 또 검붉은 편인데 거기에 굉장히 짙은 파란색을 입어버리면 더 촌스럽게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을 그렇게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벨트는 굳이 로고가 없는 걸로 좀 고르시길 원하고요. 이 부분은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길이에 대한 질문이 참 많으신데요. 복사뼈를 살짝 덮는 정도가 좋은데 유행을 따르다 보면 복사뼈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래도 단정하게 다리를 붙이고 앉는 편인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양쪽에 앉기 때문에 근육 때문에도 더 다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더 과도하게 많이 보여서 양말 부분이 유난히 많이 보여서 바지가 짧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굳이 패션 기업에 지원하셔서 면접을 보시는 게 아니라면 그 회사의 로고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그래서 복사뼈를 살짝 덮는 일반적인 길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서서 걸어 다니면서 면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앉아서 보시거나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그냥 서서 딱 정자세에서 보신다. 이걸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전 그렇게 스포츠 양말을 수트에 입고 남학생을 많이 봅니다. 네, 제발 제가 막 사주고 싶거든요. 그냥 검정색, 뭐 아주 저렴한 그냥 마트나 시장에 가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깔끔하게 구두와 양복 사이에 굳이 발목으로 흰 그 스포츠 로고가 제발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굳이 눈에 시선을 맞춰야 되는 그 면접 시간에 발목으로 탁 시선이 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면접관의 시선을 붙들지를 여러분이 답변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실컷 답변 잘 하시다가 자꾸 아래로 시선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로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면접 이미지 메이킹 4강 치시면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복장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더 질문이 많죠, 오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남학생들보단 많으니까 네. 더 질문도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좀 욕심이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자신 있어 보이고 싶고 좀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기존의 요소보다 좀 더 갖춰서 가라고 저는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고 여학생들은 자꾸 과도하게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어내는 마이너스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투피스 치마 정장으로 보통 기준을 삼는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댓글이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바지 정장은 안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는데 저희가 기준 삼았을 때 바지도 사실은 바지 폭에 따라서 유행이 너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행을 너무 드러내지 않게 단정하게 너무 저 학생이 아침에 출근할 때 꾸미는데 시간 걸려서 늦게 오겠구나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튀지 않는 정도의 마이너스 그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피스 정장을 권하고요. 바지 안 되지 않습니다. 되지만 너무 유행에 따르게 너무 펄럭펄럭하는 부츠컷을 입는다든지 너무 스키니하게 다리 라인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 앉았을 때 불편해 보이는 바지 정장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너로 마찬가지로 내려갈게요. 제일 또 질문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탑이라고 하죠. 보통 그냥 이렇게 딱 일자로 끊겨지는 라인에 그런 탑을 입어야 됩니까? 블라우스 입어야 됩니까? 셔츠 입어야 됩니까? 질문이 많은데요. 저는 셔츠는 좀 권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유는 움직이다가 화장이 많이 묻기도 하고 좀 목선이 많이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어서 좀 더 소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때로 좀 동안인 학생들은 굉장히 교복 입은 느낌을 네네. 주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이제 좀 많이 미끌거리지 않는 그런 의류 천에 블라우스를 입으라고 권해주고요. 탑은 그 뭐 비서 직군 또는 뭐 승무원 직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입으시면 여러분이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치마 길이 저 내리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많이 보시죠. 그럼요. 일단 네. 요즘에는 원체 짧게 있기 때문에 자꾸 내려라 해도 네. 내려도 사실은 저희 성에는 좀 차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10배 이상 보수적으로 하고 가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 길이로 여러분을 뽑지 않아요. 모델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서 면접을 봤을 때 치마가 들리지 않는 선, 여러분이 자세를 자꾸 치마를 내리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준비한 면접 답변을 잊어버리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릎 바로 윗선에 치마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준비한 사진이 알맞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많죠. 욕심을 가장 많이 버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지금 녹화 기준 시점에서는 이렇게 드롭형 귀걸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머리 넘기다가 걸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서 반짝반짝 흔들려요. 여러분 눈빛에 고정할 수 있도록 귀걸이는 안 하시거나 딱 부착형을 하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시계는 저는 반드시 착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휴대전화 다 이렇게 강제로 어딘가에 다 맡겨두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시면서 시간을 좀 체크하실 수 있도록 시계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 스타킹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정말 여학생들이 이 부분까지 고민하는구나 저는 느꼈어요. 자, 무슨 색을 신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다리 가늘어 보이고 싶은 욕심에 자꾸 짙은 색을 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경 선생님처럼 이렇게 피부가 밝은 톤이신 분이 그 스타킹을 어두운 색을 칠하면 다리만 안 씻고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피부색과 어울리는 스타킹을 신는 것이 좋겠다. 즉 도드라지지 않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두는 장식이 없는 딱 깨끗한 구두에 여러분이 미리 신어보셔서 발이 편한 그날 구두 때문에 막 밴드를 붙여야 되고 새 구두 그대로 딱 신고 갔다가 어기적 걷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거는 저는 구두라고 생각을 해요. 발에 많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남녀 면접 의상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그냥 옷만 입고 가서 빵긋빵긋 웃고만 면접을 보지 않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음 주에 출근시켰을 때 네, 부장님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될 텐데요. 올해가 이제 2018년, 19년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면 19년의 산업 이슈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 2020년까지의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그 많은 걸 다 언제 합니까 선생님? 막 이렇게 막 엉엉 우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팁은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기업의 그 기업의 직무랑 관련된 이슈만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미리부터 준비를 한 저학년들일 경우에는 그것들이 지금 당장 초치기로 공부하지 않아도 사실은 차곡차곡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흐름으로 잘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뭐 야구 경기를 쭉 가을 야구까지 시즌을 어느 팀이 언제 이겼고 그거를 갑자기 공부하듯이 스코어를 외우려면 힘들지만 쭉 야구를 좋아해서 봤던 학생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산업 이슈를 그냥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의 산업 영역이란 자사 브랜드 분석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이 그냥 검색에 나온 정도로만 알고 계셔서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설명회나 면접 캠프의 조언을 통해서 직접적인 실제로 회사 내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가끔 풀어주시니까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경쟁사 분석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학생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CJ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올리브영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올리브영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외울 만큼 한 뭐 8개월, 9개월 근무했었던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학생이었고요. 근데
자신이 이용을 할 때 상대편의 롭스나 다른 그런 로드샵의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서 실제로 면접을 봤지만 기간 내에 합격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상대편에 거의 마주보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 로드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맞은편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고객일 때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맞은편에 올리브영에서 근무하는 사원이지만 롭스에서 우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을래요? 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건 사실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소서나 면접 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사업이나 사업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선생님 보실 때는 이제 오늘 시간상 세 가지를 다 다루진 못할 텐데 어떤 게 가장 좀 눈에 띄세요? 팀 프로젝트를 하던 중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갈등 사례를 떠올리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죠.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스트레스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갈등을 겪었다, 내가 잘했다 이 정도만 끝내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걸 배웠다로 좀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신사업에 대한 개척되고 있는 이런 시장을 알고 있냐는 질문들이 실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직군에 그냥 좌식 의자가 아니라 로봇형 의자에 투자를 해서 일부 공장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막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왜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면접 준비가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기업을 보면요. LG화학의 상반기 때 신입 일반 면접 직군이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인턴 경험이나 또는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어필을 많이 한다고 해요. 거의 10대 기업은 인턴들을 좀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이 적진 않은데 이런 아르바이트 왜 했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학교 다니면서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학점 관리나 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약간 압박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너무 기업 위주에 맞춰서 하다 보면 만들어진 답변인 티가 너무 여실히 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솔직하게 이 기업에 LG화학에 가고 싶어서 관심 있는 이런 공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스마트 공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배웠다. 내가 쓴 화장품이 원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배우고 싶었다라는 학생 위주에서 출발을 하시되 들어가시면 뭐 공장장님도 계실 거고 선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경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기록의 힘, 그래서 그때 적어두셨던 내용들이 실제 있었던 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접 답변을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30일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갈지 민수경 선생님 강의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상 질문을 뽑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좋아 준비가 많이 됐으니까 우리 어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일종의 모의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당황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일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을 봐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앞으로 걸어가야 되나? 안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 모든 과정들에서 자꾸 옆에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면접을 30일 정도 앞둔 시기라면 입실부터 퇴실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몸으로 자고 연습하라는 걸 권해드립니다. 답변 연습은 중간에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실부터 퇴실까지의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들을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자꾸 주변 눈치를 보게 되고요. 내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했던 답변마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소곳하게 자기가 준비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정도, 이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간혹
너무 이제 긴장을 풀고 싶다라는 마음에 좀 오버해서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로 유쾌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잡담하듯이 관계자들이 보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진지하지 못하나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 면접관들이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태도들은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입실할 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면접관들과 눈을 마주쳐야 되나?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가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눈이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살짝 눈인사, 목례 정도 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봐야지, 인사해야지 이건 네. 조금 어색할 수 있고요. 눈이 마주친다면 자연스럽게 눈 보고 목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목례 정도 가볍게 하고 자리까지 걸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리 앞에 의자 앞에 다 섰습니다. 서고 나서 눈치 봐가면서 같이 인사를 하죠. 그랬는데 면접관이 꼭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뭐 이제 앉으세요라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해야 앉는데 네. 그냥 털썩 본인 인사 끝나고 앉는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 친구들이 서 있으니까 아, 이게 아닌가 봐. 그러고 네. 또 다시 엉덩이를 떼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뭔가가 지금 이 상황이 어색하구나라는 걸 면접관들한테 자꾸 보여주는 그런 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한번 쭉 훑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의응답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각 포인트마다 준비해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한 면접 답변 시간에서조차도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자 그냥 중얼중얼 되뇌이다 연습하는 방법이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그렇게만 하고 가면 내가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가 좀 미리 사전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할 때 모의 면접 연습을 할 때도 친구들이 답변을 할 때 정말 내가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지나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오히려 좀 과장된 듯한 좀 인위적인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끄덕여지는 그 부분에서만 경청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퇴실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자, 벌떡 일어나서 네. 한숨을 쉰다든지. 네. 막 이렇게 하거나 다 네네. 끝났다, 이제 네. 망했다, 막 이런 거를 오늘 틀렸다, 이런 거를 막 굳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개를 땅으로 떨군다든지 네. 머리를 극적인다든지 네. 이제 이런 태도들이 본인이 굉장히 미흡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면접관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굳이 부정적인 걸 그렇죠. 각인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기하는 순간부터 퇴실까지 전체의 이런 순서들을 좀 몸에 익을 때까지 면접 기간 한 30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는 자꾸 좀 반복해 보시라, 전체를 반복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곳입니다. 요즘에 특히나 인성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갈등 해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런 역량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기업들이 10곳 중에서 9곳 정도는 매너가 좋지 않아서 좀 떨어뜨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1위가 이 사람이 지금 이 태도를 보아하니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도 이러겠군.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면접 매너를 유심히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고 유지시켜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사 담당자 그런 모임을 가보면 네. 실제로 성적이 동률일 때 인성 점수가 높았던 사람을 최종 채용하는 경우까지 실제로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인성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 살펴봐야 되겠죠. 자, 1위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하는 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네. 예쁜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회사 와서도 열심히 하겠지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소를 머금은 밝은 표정 짓기. 표정 자체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좀 연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사 잘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당신 회사에 이렇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라는 걸 적절하게 잘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드릴 부분은 답변 부분이에요. 열심히 준비한 답변이 정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적절한가에 대해서 본인 혼자 연습한 걸로 만족하실 게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답변을 준비했는데 뭔가 좀 어색한 부분 없어? 아니면 나는 이런 의미로 준비했는데 뭔가 의미 전달이 잘못된 부분은 없어? 라는 식으로 좀 체크를 받는 걸 꼭 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기억의 남학생이요. 네. 여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연습을 해봤다. 네. 세상에. 합격 후기를 가지고 합격 후기에 올라왔던 네네. 내용인데요. 여자친구랑 뭐 미래를 약속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냥 교수님이나 일반적인 아무나 붙잡고 저희가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네. 그 학생은 좀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 부모님께서도 교제하는 딸의 남자친구니까 조금 좋은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만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했습니다. 그런 그런 노력이 노력이 됩니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어색하고 떨렸을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일부러 네. 좀 그런 환경을 찾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 좋은 결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답변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일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상태로 면접관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답변을 하다 보면 내가 휘둘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진정성이 드러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나의 긍정적인 어떤 삶의 태도나 가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느냐, 이 세 가지는 나중에 면접 앞두고 주변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관성과 진정성에 저도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면, 저는 굉장히 성격이 차분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차분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럼 물론 본인은 긴장해서 빨라지겠지만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지 않다인데 내용만 차분하다고 하면 사실은 어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지키는 것도 면접 답변 준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좀 많이 옅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을 응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부터 채워가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조금 더 빨리 취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경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응원하시는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꿈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분명히 그곳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면접에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도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